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 치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특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욱 아프고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복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과연 상대방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처 준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여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고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6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자기 사랑과 성장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한 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바로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거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처 준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인한 존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복수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철저하게 거리를 두세요.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 고통스럽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슬프더라도, 실망했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방 앞에서 드러내지 마세요.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라는 단단한 내면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는지 등 당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운동 혹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지키세요.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은 피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단호하게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잠시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삶에 집중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가벼운 복수와 같이 때로는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깊은 자기 사랑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로 인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들을 구축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입니다. 분노, 슬픔, 원망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결국 당신 자신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수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뇌의 쾌락 부위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관찰하듯이 초연한 자세를 취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소유이며 누구도 그 감정을 함부로 주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고 되뇌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상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려 한다면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지나치세요. 또는 그렇군요와 같은 짧고 무미건조한 대답으로 대화를 단절시키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낭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극단적인 복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듯이 무분별한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과감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관계의 단절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유한하며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지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당신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상처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복수의 심리적인 측면은 매우 복잡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정신과 의사 또는 법률 전문가 등은 당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나 디지털 복수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구현하고 당신의 권리를 찾는 정당한 과정입니다.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지와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신의 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결론적으로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며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종종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당신이 행복할수록 그들은 더욱 불편해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하고 모두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종종 분노로 표출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불만에 동조하기보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당신의 감정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픔이나 약점을 빌미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종은 미묘하게 시작되어 점차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고 당신을 종속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에게도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진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당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와 같은 말들을 통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현실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당신이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굳게 믿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신호에 충실하세요. 당신의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 책임조차 당신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게 만듭니다. 책임 회피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당신에게는 끝없는 상처와 혼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열등감, 불만, 조종, 가스라이팅, 책임 회피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 상대방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배려와 정직함으로 소통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들을 우선시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약점은 마치 우리 마음속의 작은 비밀 공간과도 같아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보고 배우며 때로는 약점을 공유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 공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약점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타인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약점을 숨기는 것을 넘어 약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첫째, 약점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때때로 타인에게 우리를 공격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사회나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 당신을 흔들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약점을 건드려 깊은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간파하여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당신을 통제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스스로를 무력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데 신중을 기합니다. 마치 성벽을 쌓아 성을 보호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데
필요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약점을 넘어 타인에게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거나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에도 주목합니다. 당신이 드러낸 약점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약점조차도 이해하고 포용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신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보고 당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단점을 부풀려 해석하거나 당신의 전체적인 가치를 절하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당신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하고 당신의 사회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인 관계나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당신의 약점이 곧 당신의 한계로 인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누구에게, 언제, 어느 정도까지 드러낼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실제 역량과는 무관하게 당신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며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너무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알게 된다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약점을 드러낸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약해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상대방과의 역학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알게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당신의 약점에 대해 과도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걱정이나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면 관계는 점차 부담스러운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적절히 조절하여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약점이 관계 속에서 당신을 소모시키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약점은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점을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그 약점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기 비하로 이어지거나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타인에게 노출하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약점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자기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약점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대상입니다. 스스로 약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함과 회복력을 믿으세요. 약점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까요? 단순히 약점을 숨기는 것을 넘어 약점을 지혜롭게 다루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신이 약점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째, 약점을 파악하고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듯이 약점을 개선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는 전부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약점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마치 그림자가 존재하기에 빛이 더 선명해 보이듯이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강점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약점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약점을 인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소극적인 성격이 약점이라면 작은 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습을 하거나 발표 수업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키우는 노력을 하거나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여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과 끈기를 배우고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곧 자기 개발이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당신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감은 커질 것입니다. 셋째,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약점들은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약점이라면 다른 한쪽 면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은 느리다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실수가 적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꼼꼼함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섬세한 작업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여린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약점일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을 위로하고 돕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잠재적인 강점을 찾아내고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약점을 독특한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넷째, 약점을 공유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약점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당신을 지지해 줄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진정한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치유의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오랜 친구, 멘토 등 당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지지를 얻고 약점을 극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큰 힘이 되며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당신과의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약점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합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약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조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 약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다음번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신중하게 세우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의심을 가지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집니다. 약점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성장통이며,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약점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약점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인간답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완벽한 모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그 약점들이 우리를 더욱 특별하고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약점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내면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춰주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약점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더 나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긍정적인 관계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 코칭, 혹은 특정 기술 교육을 통해 당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약점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회복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믿고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빛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용기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약점마저도 당신을 더욱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지혜로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